보이는 사람들은 책상을 약간 옆으로 끌고 나와도 돼. 줄 안 맞춰도 돼.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빠르던 느리던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뭐한다? 변한다가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은 모두 변합니다.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모든 과목에 다 들어있어요. 1학년 때는 뭐의 변화에 중점을 뒀냐면 너네 대부분이 1학년이니까 알죠? 1학년 때는 물질의 변화 중에 뭐에 중점을 뒀냐면 상태 변화. 맞아요?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상태 변화에 중점을 뒀다면 중학교 3학년 때는 뭐에 중점을 두냐면 물질의 종류가 바뀝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뭐 돼요? 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 우리가 화학 변화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상태 변화, 중학교 3학년 때는 화학 변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성질이 바뀌지 않는 혼합물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질은 어떤 식으로든 변해요. 그래서 상태만 바뀔 수도 있고 성질이 바뀔 수도 있고 변합니다. 그게 빠르던 느리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는데 그 물질의 변화 중 또 하나의 변화를 설명할게. 그게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야. 엄청 낯설죠? 중학교 때는 산화 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통합과학 내용 엄청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꿋꿋이 앉아있으니까 대단히 대견한 거죠. 견디시면 돼요. 자, 우리 물질의 변화에는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의 변화가 있어요. 이 산화 반응을 한다든가 환원 반응을 하면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화학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 중에 산화를 통해서 변했냐, 환원을 통해서 변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는 또 다른 화학 반응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성질이 달라지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산화 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산화는 뭐고요? 환원은 뭔지 알아야죠 라고 하는데 이 산화와 환원은 서로 반대말이야 라는 겁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서로 반대 반응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유찬이한테요 이 분필을 줄 거야. 받아. 그러면 선생님은 분필을 뭐 했다? 잃었다. 그래서 유찬이는 분필을 뭐 했다? 얻었다. 알겠냐? 이런 거죠. 됐니? 주고받는 과정에서 잃은 놈이 있고 얻은 놈이 있어. 그 잃은 놈을 뭐라 그럴까? 산소의 입장에서는 잃은 놈을 환원됐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네, 얻은 놈은 산화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어떤 물질,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아요. 뭔가를 주고받아서 A는 잃고 B는 얻습니다. 그랬을 때 잃은 애가 산화라면 얻은 애는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한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겠어?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가 잃었니? 누가 얻었니? 그거에 따라 산화라고 할 거야? 환원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변화 중에는 사실은 그 변화 과정에서 뭔가 이동한다. 그 이동할 때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산화, 환원 관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산화라고 하는 것과 환원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아이를 보자. 그 중에서 산화, 환원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3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산소입니다. 산소입니다. 산소를요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산소를 잃은 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산소를 잃은 애를 환원됐어요 라고 하고요. 산소를 얻은 애를 산화됐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는 얻었다라는 기호로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는 잃었다라는 기호로 쓰려고요. 괜찮아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된 거고요. 산소를 잃으면 환원됐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산소를 얻으면 뭐라 그런다고? 산소를 얻은 애가 뭐 된 거야? 산화. 잃으면 환원.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를 얻으면 뭐라 그런다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산소를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 꼬맹아. 우리요. 자, 구리를 태울 겁니다. 자, 태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탄물질. 됐어? 그러니까 구리를 태워요 라고 얘기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산소와 뭐 한다는 얘기니? 결합한다는 얘기야. 맞죠? 자, 어떤 물질이 타려면 반드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야 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구리 두 개가 산소 기체 하나랑 결합을 해서 자, 타면 두 개의 산화 구리가 되거든요. 두 개의 산화 구리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꼬맹아 봐봐. 구리의 입장에선 구리가 산화 구리 됐어. 됐어? 구리가 산화 구리 됐어. 그러면 구리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니까 구리가 무슨 반응한 거야? 산화 반응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산화라는 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산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살짝만 들어. 이거는 선생님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야. 화학원을 살짝 해주는 거야. 자, 어떤 물질이요?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되는데 그 산소를 포함한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퉁쳐서 산화물이라고 표현해.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산화물이야.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걸 결합해서 된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할 때요. 선생님, 산소가 A한테 빨리 붙어요. 엄청 빠르게 확 붙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산소가 그렇게 천천히 가서 붙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산소가 물질에 빠르게 와서 달라붙는 걸 우리가 탄다, 연소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빠르게 와서 달라붙으면 증거가 생겨요. 뭐? 빛과 열이 나옵니다. 빛과 열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산소가 달라붙는데 천천히 와서 달라붙으면 이걸 탄다라고 안 해. 뭐 한다 그러게? 이걸 녹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녹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되겠어? 똑같이 산소와 결합하는데 산소가 달라붙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 산소가 와서 빨리 달라붙으면 저 새끼 타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때는 반드시 열과 빛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산소가 똑같은 물체에 달라붙더라도 천천히 와서 달라붙으면 탄다라고 안 하고 저 새끼 녹슬었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빛은 나오지 않고 열은 엄청 미량만 나오기 때문에 잡고 있어봤자 느껴지지 않을 정도야. 알겠어? 요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탄다와 녹슨다를 구분해서 쓰는 거지만 화학에서는요.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산소가 A한테 빨리 달라붙었는지 천천히 달라붙었는지 됐어? 그것까지 표현하진 못하죠. 단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써서 A가 산소와 결합해서 AO2라고 하는 산화물이 되는 과정을 그냥 퉁쳐서 얘가 산화 반응했어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그걸 구분해서 탄다와 녹슨다로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좀 기억해 두시면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리라고 하는 물질
음식이 산소와 달라붙어서 산화굴이 되는 그 반응이 바로 산화반응이다.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반응이야. 그래서 구리가 탈 때 이렇구나. 철을 태워도 똑같겠구나. 그래서 양초가 타는 것도 똑같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화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타는 연소 반응, 녹쓰는 현상, 이런 것들이 산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고요. 산화되는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음식이 썩었어요, 부패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산화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연소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9페이지에 보면 산화의 대표적인 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화석 연료가 연소되어 되겠냐? 탄다는 얘기입니다. 되니 대표적인 타는 현상이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저는요 전선 속에 들어있는 게 구리계 산화구리계? 구리요. 산화구리 넣어도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자, 전선 속에 있는 물질의 특징은 전류가 잘 흘러야 된다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는데요, 녹슨 금속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속에는 구리만 넣어야지 산화구리 넣으시면 안 되는데, 됐어? 자, 이때 윤수야, 산화구리 넣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탄광에서 구리를 캐면 구리는 구리 상태로 있을까요? 산화구리 상태로 있을까요? 무조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금속은 산소와 결합된 녹슨 금속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그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얘를 원상태로 돌려놔야죠. 됐어? 이렇게 모든 지표면에 있는 녹슨 금속들은 그 자체로 쓸 수가 없어. 그 자체로 쓸 수가 없어서 순수한 금속 상태로 돌려놔야 돼. 그럼 꼬맹아, 이 새끼하고 너무 좋아서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뜯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뜯기겠냐? 아니죠. 강제로 뜯어야죠. 맞아. 뜯는 방법은 힘으로 뜯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산소가 더 좋아하는 게 누굴까? 그걸 갖다 주면 되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옆에 박보검이 있어. 그럼 건너가겠지. 그러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산소가 구리랑 결합되어 있지만 구리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를 갖다 두면 돼. 대표적으로 누구니? 탄소. 산소는 탄소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탄소 넣어요, 탄소. 그럼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요? 구리 속에 있는 산소가 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구리는 순수한 금속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리를 뽑아서 전선 속에 넣을 건데, 그럼 꼬뱅아, 산화구리 입장에서 이제 봐. 얘는 산소를 뭐 했니? 뭐 했어요? 요번에는 산화구리는 산소를 뭐 했습니까? 잃었죠. 됐어? 이렇게 산소를 잃는 건 뭐라 그러니? 환원이었다. 됐어? 그래서 산화 금속에서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산소를 제거하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재련시켜요. 그래서 그 재련을 하는 공장을 우리가 제철소예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제철소가 뭐게요? 포항제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금속은 이런 식으로 녹슨 상태로 존재한다. 그 녹슨 상태로 있는 금속들을 쓰기 위해서는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되겠죠? 자, 그중 녹쓰는 건 산화라면 재련하는 건 뭐라고? 환원이라고. 알겠어? 근데 선생님, 이 새끼 입장에서는 어때요? 탄소의 입장에선 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뀌니? 탄소가 시간이 지났더니 뭘로 바뀌니? 이산화탄소. 탄소의 입장에서 뭐 되니? 산화된 거죠. 탄소랑 결합한 거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재련이라는 건 금속의 입장에서 금속이 산소를 잃는 거니까 환원 반응이야 라고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금속이 산소를 잃으면 산소를 얻는 애는 그 안에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소의 입장에서는 환원되는 겁니다.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화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는 거 맞아? 이해되는 거 맞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산화라고 하는 것과 환원이라는 건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어. 왜? 산소를 잃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얻는 애가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산화 반응만 일어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환원 반응만 하고 있는 건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화학 반응 안에는 반드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한다. 선생님 그럼 위에서는 산화만 일어난다면서요? 아니요. 구리의 입장에서는 산화인데 산소의 입장에서는 환원이야. 아직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 안 해서 안 한 것뿐이야. 되겠어? 모든 화학 반응에서 만약에 산화가 되는 애가 있다. 그럼 그 안에 환원되는 애가 반드시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화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 환원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모든 화학 반응에서 한 놈이라도 산화가 되면 다른 놈은 환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 그 중에서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 태규야. 자, 이걸 설명해 드렸어요.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꼬맹아, 호흡은? 내가 숨 쉬어. 내가 숨을 쉬면 내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와 뭐 하는 거니? 내가 숨을 쉬면 됐어. 그 산소가 들어가죠. 그 산소를 누가 온몸으로 이동시켜주니? 피요. 피 속에 누구요? 적혈구요. 맞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에서 산소를 얻어. 그러면 적혈구는 무슨 반응하는 거니? 산화 반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우리 몸속에도 일어나요. 산화 반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흡이 산화 반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화 환원 반응이 뭔지를 보여드렸는데 산소 말고 기준이 2개가 더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3개 다 나오지 않고 여기서 끊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나중에 화학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들어두는 게 편해. 자, 산화 환원 반응을 판단하는 2번째 기준은 뭐냐면 전자고요. 3번째 기준은 뭐냐면 수소 양이온입니다. 자,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데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로 전자가 갔어요. 그러면 A라는 물질은 전자를 잃었네? 꼬맹아, 전자를 잃으면 뭐 되게? A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뭐 되게? 원소가 전자를 얻으면 뭐 되게? 음이온.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결합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전자를 잃어서 수소 양이온이 되고요. 산소는 시간이 지나면 전자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가 결합해서 물 돼요.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수소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뭐해서 양이온 된 거니? 전자를 잃었다. 되겠어?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는 전자를 잃었다. 이걸 환원됐다. 자, 아이고. 전자를 잃는 걸 산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얘를 먼저 설명하고 얘네들을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산소를 얻는 것만 산화. 그걸 뺀 나머지를 잃어야 산화. 그죠?
산소를 얻는 것만 산화, 그걸 뺀 전자나 수소, 양이온은 잃어야 산화. 얘네들 얻으면 환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조금 편안한 거 보여드릴게요. 나트륨이 꼬매가 나트륨 양이온 됐어. 산화양 환원이야? 얘는 전자를 얻은 거니 잃은 거니? 잃은 거죠. 전자를 잃으면 무슨 말은? 산화. 그래서 양이온 되는 게 산화되는 겁니다. 양이온 되는 게 산화되는 겁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산화이온 됐어요. 음이온 됐대. 전자를 뭐 했니? 음이온 됐대. 전자를 뭐 한 거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으면 무슨 반응? 환원. 그래서 물질이 이온으로 바뀌는 모든 과정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물질이 이온화되는 모든 과정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전자를 잃는 게 산화, 전자를 얻는 게 환원입니다. 저 바보 새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소의 입장에서 보죠.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 필요하고요. 물질은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뿌리에서 끊임없이 물을 흡수하는 거고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많이 키우면 지구온난화가 해결돼. 왜?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다 빨아먹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요. 식물이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게 광합성이냐면 포도당이라는 걸 만드는 게 졸려면 살짝 일어나.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인데 포도당 어떻게 쓰게? C, U, H, 12, O, U 뭐 이렇게 써. 6, 12, 6 뭐 그래.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포도당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산소입니다.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광합성. 자, 꼬맹아, 광합성의 한국말을 보자. 광자가 무슨 광자? 빛으로. 합성이 무슨 말이야? 만든다. 그래서 네,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광합성이라고 해요. 이건 식물만 합니다. 그 중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실제로 보여드리면 물 6방울과 이산화탄소 6방울이 모여서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6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야. 그래서 6 됐냐? 앞에 계수. 그래서 이게 광합성입니다. 이게 광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건데 꼬맹아, 이 포도당의 정체는요. 원래는 CO2예요. 거기에 물에서 수소를 뜯어다가 요 사이 이렇게 넣는 게 포도당이야.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꼬맹아 잘 봐. 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된 거네? 그래.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된 거야. 물에서 수소를 뜯어다가 지 몸속에 넣은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입장에서 수소를 얻은 거죠. 수소를 얻으면 무슨 말이야? 빨리. 수소를 얻으면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산소를 얻는 것만 산화고요. 그래서 수소나 전자를 얻는 건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수소를 얻는 거니까 환원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봐. 물은요. 아이씨 수소를 뺏겨서
이거야. 수소를 뺏기고 산소만 남은 게 물입니다. 물.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는 수소를 잃었다. 수소를 잃었으니까 무슨 말은 이게 산호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학 반응 안에는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도 같이 일어납니다. 산화환원의 동시성이야. 산화환원은요, 산소의 이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요, 전자의 이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요, 수소의 이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소를 얻을 때만 산화, 그걸 뺀 전자나 수소를 얻는 건 환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산소의 출입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의 출입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거, 수소의 출입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간단하지만 너네는 봤을 때 이걸 평가하려면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안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남들은 익숙한데 혼자 개념 외우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자, 10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 채워보자. 108페이지에 있는 거기 네모 박스 4개, 5개 있어. 108페이지에. 자, 채워봐. 너의 능력으로. 유찬아, 과학 점수. 그 내신이요? 응. 92, 수학. 91이 네. 응? 그 산소만 그 산화를 넣는 거예요. 주한, 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상한데? 자, 채우셨죠? 볼게요. 너네 다양한 학원들을 다니지? 방학 동안에 학원들이 다 특강이 깔리지? 몇 시부터 몇 시? 가장 길게 할 때가 하루에 몇 시간 수업하냐? 하루에 4시간? 저희 수학학원 매일매일 4시간씩 하니까 내신 평상시에는 4시간을 안 해? 원래는 근데 방학 때 더 하는 거 없어? 방학 때더요. 나한테 묻는 거야? 너의 학원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 너 수학 학원 어디냐? 저쪽에 CNC랑 CNC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난 CNC를 안 다니는데. PGA도 난 안 다녀. 난 미래탐구만 다녀. 미래탐구는 조금 더 해요. 수학학원이 수학을 조금 더 해요. 과학은 조금 많이 해요. 이런 식이죠. 묻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애들이 왜 우리만 이래요? 라고 얘기해서 정말 우리만 이러는 건지 다른 학원도 이러는 건지. 우리는 방학 때 12시간 하거든요. 죽여버려. 그 안에 너 있는데? 우린 방학 때 12시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왜 우리만 그래요? 라고 해서 이런 병신 새끼 어느 학원 다니는데 다른 학원은 안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12시간이면 12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요. 네. 뭘 어떻게 해야 이년아. 12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지하 명당은 스터디 카페라서요. 거기는 새벽까지 다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언니 오빠들, 영재하고 언니 오빠들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은 12시간이에요. 방학 때. 원래는 14시간 하다가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12시간을 줄였어요. 특강 안 들어요. 특강은 이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라서 선택사항은 본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 수준에 있죠. 네, 그래서 아무나 특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우가 할 수 있는 특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이 싫습니다. 자, 방학 때 우리가
12시간 정도는 학원에 와 있어야 아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이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 방학 때입니다. 걔네들은 방학이 싫어요. 계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재 과거 언니 오빠들은 그렇습니다. 자 보죠. 108페이지에 보시면 산소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결정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산소를 얻는 거니까 산화라고 채우셨을 겁니다. 그 밑에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산화환원을 예쁘게 화학 반응식으로 선생님 칠판에 있는 거 이거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하는데 산소를 뺀 나머지는 잃어야 산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하나의 화학 반응식 안에 산화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반드시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도 일어난다. 이걸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화 환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연소 반응, 재련 반응, 광합성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건 중학교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외우시라고요. 자, 고등학교 수준의 산화 환원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드렸다. 이런 것들이다. 109페이지 와봐. 자, 109페이지에 오시면 거기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는 보여드렸으니까 거기 3번 동그라미에 철의 재련이랬습니다. 3번 가로에 재련이 뭔지 이제 알아들게 됐습니다. 재련이라는 건 금속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입니다. 금속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이고 자, 그 제거할 때는 산소가 금속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물질을 탄소라고 하는데 이건 과학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탄소라는 건. 공학에서는 탄소를 탄소라고 안 부르고 코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는 코크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면 철광석에서 주성분은 철과 산소로 되어 있는 산화철이다. 사실은 그 산화철을 철로 만드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걸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그 점 보시면 코크스가 산소를 얻어서 일산화탄소 된다. 네, 코크스는 탄소를 얘기합니다. 탄소가 산소를 얻으면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크스가 산소를 얻어 일산화탄소로 산화됩니다. 거기는 이제 일산화탄소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또 반응시켜서 돼서 산화철이 산소를 또 한 번 잃어서 순수한 철되는 네. 자, 산소를 잃는 반응 뭐라 그러다고요? 산소를 잃는 거. 산소를 잃는 거. 환원. 그래서 환원되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는 거. 그러면 생각해봐. 일산화탄소가요. 이산화탄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소 하나를 더 받아야죠. 맞냐?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는 건 산화 반응일까? 환원 반응일까? 산화. 됐어?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탄소는 일산화탄소가 됐다가 이산화탄소로 걸쳐가는 겁니다. 한 번에 산소 두 개를 확 얻는 게 아니고 한 개씩 얻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산소를 얻어가는 거니까 무슨 반응? 산화를 두 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 책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의 철의 부식. 자, 부식이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철이 부식되고 있어요. 철이 뭐 되고 있다는 거야? 녹슨다는 뜻이야. 자,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되는 녹쓰는 과정을 부식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니까 이제는 알 때가 됐죠. 부식이라는 거 녹슨다는 뜻이구나. 근데 사실은 녹쓰는 것도 연소되는 것도 똑같이 산화 반응이구나. 단지 산소가 결합하는 속도 차이구나. 되겠습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녹슨다는 것과 연소된다는 거 화학 반응식 똑같아요.
단지 산소가 빨리 결합하느냐 천천히 결합하느냐의 속도 차이다. 그건 화학 반응식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됐죠? 자, 109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1, 2, 3 세 문제 해결. 광합성한 결과 양분을 만드는 게 틀렸다고 했다고요? 어느 학교를 다녀요? 모곤에서 광합성 결과 양분이 만들어진다는 틀렸다고 했어요? 그 마이토 분들이 어? 시험지죠. 모곤 시험지 줘봐. 일본 그러면 광합성 결과 양분을 안 만들고 뭐 만들어요? 에너지 만든다고 하던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래요? 양분 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야, 시험지 아까 나한테 준 시험지 중에 모근 시험지 있어? 있다. 몇 번? 1번. 1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건데 그 중에서 이 그림은 식물세포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간은 핵막인데요. 간은 보통 둥근 모양이며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맞는 거고요. 나는 엽록체인데요. 나는 미토콘드리아구나. 나는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양분을 이런 개놈의 새끼야. 나는 미토콘드리아고 다가 엽록체잖아. 엽록체에서 양분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호흡 에너지 만드는 곳이야. 그렇다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한 거라고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구분을 못했구나. 대부분이 그랬네. 주영이 시험지구나. 자, 우리 1학년 꼬맹이들, 야, 요번에 1학년 시험 그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정말 좀 힘들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1학년이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죠. 작년 1학년은 날로 먹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번 1학년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1학년이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을 많이 배워요. 특히 지구과학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천체 파트가. 어떤 학교는 천체 부분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가죠. 자, 109페이지 하셨을까요? 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1번.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것.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걸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고? 산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건 산화 반응이고요. 거꾸로 산소를 잃고 전자를 얻는 건 환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가죠. 두 번째 기억은 뭘까요? 광합성. 멋집니다. 자, 광합성은 됐니? 자, 식물에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모근중학교는 엽록체가 D급 그림이었어요. 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뭘 만드는 거냐면 꼬맹아 포도당과 뭐 만들어? 산소 만들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만들어진 포도당은 식물체 내에서 양분으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자, 그래서 얘는 공기 중으로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동물이 얻어서 호흡할 때 쓰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방출된 산소는 물질의 연소와 생명체에 그래서 호흡에 사용됩니다. 자, 세 번째 보죠. 자, 세 번째 보시면 3번의 별표. 자,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순수한 금속이 그래서 황산구리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황산 마그네슘과 구리로 바꿨어. 자, 이렇게 짝 바꾸는 반응을 멋진 말로 치환 반응했어요. 자, 황산 이온이요 구리랑 붙어 있다가 마그네슘 쪽으로 짝 바꿨어요. 이런 반응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짝 바꾸는 걸 치환 반응했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소화할 수 있는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졸면 안 된다. 자, 꼬맹아 빨리 봐. 이때 마그네슘은 이온일까 원자일까? 혼자 있죠? 원자입니다. 전하량 0입니다. 맞죠? 중성인 상태야. 원자. 근데 구리는 황산이랑 결합했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려면 반드시 이온 결합해야죠. 자, 우리 아까 외웠어요. 황산 뭡니까? SO4 불러 2-. 얘가 얘랑 결합했죠? 그럼 얘는 뭘까요? Cu2+입니다. 요걸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어요? 자, 실제로 금속이 누구랑 결합되어 있다면 그 금속은 반드시 이온 상태다. 알겠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금속이 어떤 물질이랑 결합되어 있다는 건 순수한 금속 상태인 중성 상태로 결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2+, 얘는 2- 이 상태예요. 그랬다가 결합이 끝나고 나니까 얘가 결합했네. 그럼 빨리 봐. 얘 뭘로 바뀐 거니? 2+. 얘 뭐니? 2-. 얘는 뭐니? 얘는 혼자 있죠. 결합한 게 아니죠. 금속은 혼자 있을 때 무조건 중성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꼬맹아 빨리 봐. 마그네슘 입장에서 중성이었는데 2+가 된 거야. 얘는 전자를 얻은겨 잃은겨? 잃은 거죠. 몇 개 잃었어요? 2개 잃었어요. 그 뜻이잖아. 됐어? 우리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전자를 2개 잃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자를 잃었다가 핵심 아니니? 전자를 잃으면 무슨 반응? 전자를 잃으면 무슨 반응입니까? 산화. 그래서 이 새끼 산화된 거구나. 금속이 양이온 되는 게 산화 반응입니다. 자, 또 전하량이 바뀐 거 봐봐. 누가 바뀌었는지 알아요? 구리요. 구리는 2+였다가 0 됐어요.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양이온이 중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전자를 얻어야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2개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응입니까? 무슨 반응입니까? 환원 반응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선생님 철칙 말씀드렸어요. 금속은 혼자 있을 때 무조건 중성입니다. 예외 없다니까요. 자, 근데 금속이 다른 물질이랑 결합되어 있다면 걔네들은 반드시 이온 상태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얼마인지 기억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 위에 전하량을 써놓고요. 전하량이 바뀐 애들끼리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었지. 전자 2개를 줬단 얘기지. 누구한테? 여기 보이세요? 구리한테요. 되겠어? 내가 황산이랑 결합할 테니까 대신에 위자료 전자 2개 줄게. 너 전자 2개 먹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2개 주고 마그네슘이 황산이랑 결합하고 구리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에는 산화라고요. 니은은 환원이라고요. 그 위에 얘네들을 색깔펜으로 예쁘게 써놓으셔야 나중에도 이해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 위에 전화량은 색깔펜으로 예쁘게 써놓으셔야죠. 그래야 판단이 되겠죠.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아 얘는 전자를 2개 잃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자, 11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거기에 네모 박스 다 집어넣으세요. 110페이지. 시험지 가져온 다른 학교 없어? 찬이 시험지 가져와야 되는데. 너 그때 사진 찍어 보냈었지? 아 나한테 준 거? 아 양화? 응. 윤태규 졸면 안 돼. 선생님 뽀뽀하러 갈 거야. 한 번만 더 졸면. 너네 졸면 나 뽀뽀한다. 앞니빨이 쏙 빠지게. 일부러 졸기 없게야. 졸려면 살짝 나가서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맨 위에 있는 거 제대로 채웠나 봤는데 제대로 채우고 계세요. 맨 위에 산화. 물질이 산소를 얻는 게 산화, 산소를 잃는 게 환원. 거꾸로 전자는 잃어야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 호흡, 연소 재련,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5개의 관점에서 산화, 환원 판단할 수 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광합성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가 수소를 얻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되는 건 환원이고요. 대신에 물은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맨 위에 됐어. 물이 산소되는 거 산화고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되는 거 환원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요. 꼬맹아 이거 거꾸로 쓰면 호흡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당을 산소가 분해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될 때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 산소는 물 됐으니까 환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입니다. 아까 선생님은 구리를 연소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구리 대신에 메테인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메테인이 자연스럽게 그냥 화학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아, 이 새끼 메테인이구나 아셔야죠. 자,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 되는 과정을 써드린 거예요. 여기를 살짝 바꿔서 메테인으로 써볼게요.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CH4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타는데 그냥 잘 봐. 메테인은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금속. 지랄, 비금속. 이때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 될까요? 이산화탄소, 그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 될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물 되죠. 자, 비금속은요 99% 탄소와 수소를 포함한다. 비금속들은 99%그 안에 탄소와 수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태우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100%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됩니다. 그러니 지금 책에는 메테인으로 나왔지만 굳이 메테인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메테인 대신에 어떤 비금속을 넣어도 같은 결과입니다. 양초 넣어도 그래요. 극단적인 표현할까요? 사람 넣어도 그렇습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우리요. 사람들이 엄청 막 70kg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화장을 하면 제가 70kg니? 아니죠. 5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69.5g, 5kg 어디 갔어요? 그거 이산화탄소와 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금속은 99% 탄소와 수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비금속을 태우면 언제나 물과 이산화탄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 이 비금속 자리에 굳이 메테인 아니고 양초를 집어넣던 나무를 집어넣던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메테인의 입장에서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메테인의 입장에서 뭘 보면 되겠니? 라고 하면 메테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산화탄소 됐을 때요.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네, 탄소는 뭘 얻게 된 거예요? 산소를 얻었죠. 맞아? 수소를 잃고 산소를 얻었네. 수소를 잃는 거 무슨 반응? 수소를 잃었어. 산화. 산소를 얻는 거 무슨 반응? 산화. 그래서 수소의 관점에서 보던 산소의 관점에서 보던 얘는 산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물됐어요. 산소가 물되려면 산소의 입장에서 보면 수소를 뭐 한 거니? 얻은 거죠. 수소를 얻으면 무슨 반응입니까? 환원.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되겠니? 이렇게요. 산소는 환원된 거고 메테인은 산화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철의 재련은 과정을 걸쳐가는 이 과정을 표현해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탄소가 일산화탄소 되는 것도 산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금속에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구리로 썼는데 여긴 철로 썼어요. 똑같습니다. 산화 금속이 순수한 금속 되는 거 환원. 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는 거 산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가 물 되는 건 산화고요. 수소가 산소를 얻는 거니까. 산소의 입장에서는 수소랑 결합하는 건 화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은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괜찮아요? 다 칸 제대로 채웠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산화 환원 반응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하고요. 네.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뒤에 있는 산 염기까지 갈게요. 10분만 끊었다가 갈 건데 10분 끊을 동안